아니 속았잖아. 자, 자자. 희재야. 나는 물어봐도 돼? 아직도 책이 좋아해? 근데 안 좋아해? 나 궁금해서 그 사이에 어떤 심적 변화가 있나? 지금 이제 안 좋아해? 나 갑자기 궁금해서 이제는 어떠셨어? 구식이라 지금 너무 구식. 궁금하다 이거. 아까 궁금해서. 어쩌고 오늘 이거. 아직 마음이 있어. 하시래요. 여기서 하나의 질문. 그 왜 어제 영화보러 같이 안 갔어요? 왜 남자들이랑 PC방 가는 걸 선택하고 같이 영화 볼 수 있는 기회잖아.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더 좋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어제. 아니 이제 그래서 어제 이후로 다시 안 좋아하는구나 싶었는데 방금 아직 마음에 남아 있는데 왜 안 갔나요? 영화 보러. 궁금해서.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시연이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일제가 날 좋아하는 거 쿨하고 저 다 연기 뻥이 장난친 거예요 라고 절대 좋아할 일 없다면서요. 네. 나도 사실 네가 장난치고 드립친 건지 아니면 팩트인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팩트야. 드립친 거 맞지? 아니면 아직 생각 진짜 찐으로 아니면 드립이었어? 드립이야? 진짜 아니라니까요. 드립. 아니, 누가 봐도 아니지. 드립. 티가 나잖아. 왜 그런 드립 썼었어? 괜찮았어? 잘 많이 즐겼어? 이번 대화 회피하겠습니다. 아, 해피까지. 약간 토론 아니야? 권투 스킬인데 치기네. 그렇게까지. 궁금해서 안 물어봤어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문제는 모기를 참조로 하여 목이 너무 아프네 갑자기. 목이 피난다. 그런가 봐요. 이게 목이 아프지 갑자기? 진짜 침탄났나? 아, 탄산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목이 너무 아픈데. 저거 있어. 빠이. 그치? 누구 닮은 거 같은데. 아, 희재 방금 놀러 왔지 알겠어. 왜 저기 하면 없어져? 어? 왜 알고 계속 했는데? 저 지금 1대1 아이가? 현중이가 아니라 1대1 아이가? 1대1 뭐. 현중이가 아니라 무조건 팀.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부사이사입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해 봅시다. 효종은 즉위 이후에 자신이 스승이었던 윤선도를 벼슬에 넣어주려고 했는데 윤선도의 과거 행적을 지적을 하면서 반대했어요. 윤선도는 은인 자중을 하면서 은거를 합니다. 그래서 어부사시사를 지어서 아름다운 경치와 어부 생활의 흥취를 표현하면서 심정을 드러냈어요. 심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와우. 등용, 벼슬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반대해서 응거하게 됐는데 기분이 좋아요? 아름다운 경치가. 오호호호. 네, 맞아요. 아름다운 경치와 어부 생활의 흥취를 표현하면서 당시 심정은 뭐겠어요? 즐거웠겠죠? 너희들 가만히 있어요. 체리 들어봤는데 왜 내가 대답해요? 처음에 더 모르죠. 그냥 체리 안 들어봤어? 시기네. 아, 사실 내가 귀에 이렇게 끼고 있어가지고 잘 안 들리긴 해요. 다시 가지러 갈게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렸어요. 저만 들었어요. 뭐 저만의 세계에 있다가 갑자기 나왔어요. 일단 다시 해보자. 윗글을 국악 뮤지컬로 공연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참고로 윗글을 이해할 때 아 배고프다. 자, 윤선도는 조선 때 문인이다. 강직한 성품으로 그 다음에 당쟁에 휘말려서 여러 차례 귀양살이를 했다. 어부사시사는 말년에 복일도에 응거하면서 지은 시조고 흥취이면의 세속적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어쩌 내일이야 그럴 줄 모르던가. 이시라 하더만 가라마치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 보내고 그리는 정은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정은 보냈는데 남친을 떠나 보냈는데 갑자기 그립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몰라 하노라. 우리 황진이가 남자친구를 떠나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면서 쓴 시예요. 라는 거죠.
이미 떠나보내고 입은 갔어. 근데 그리워해. 그럼 어떻게 해? 나도 몰라 하고 느끼는 거예요. 채연아, 황진이는 창녀인가요? 네? 청력 아니고요. 황진이 뭔데요? 기녀예요? 그냥 사람. 응? 요새 사람. 아니 황진이 몰라요? 알아요. 황진이 뭐 하는 사람 몰라요? 네, 알아요. 뭔가 황진이는 그럼 기녀인가요? 기녀죠. 기녀와 창녀의 차이는 뭔데요? 기녀는 기혼한 사람. 어? 아 몰라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예은에서 배울게요. 예은 알아요? 기원을 써. 아니 기녀가 뭐예요? 어? 진짜 못했어. 기녀가 뭔지 몰라요? 이거 와우. 기억이 안 났어. 기혼이 뭔데요? 기혼은 뭔데요? 아 저한테 물어보세요. 기혼 씨. 이젠 알아? 이젠 알아? 아, 그 니한테 물어봐서 미안하다. 치현이랑 나한테 질문 같은 거 치현이랑 니한테 하는 거 좋아해요. 차이가. 기녀가 뭔데요? 창녀보다는 덜 걸레. 아니 여러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수업하는 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교육이든 뭐든 전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미치겠네. 기녀는요, 기세가 아니고. 네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악기예요. 즉 악기와 노래로 뭐예요? 사람들을 즐거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창녀는 몸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남자에게 몸을 파는 게 창녀잖아요. 그러니까 황진이를 어떻게 보면 막 몸을 팔아가지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황진이는 그런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조선시대에 악기나 기예를 해서 황진이가 너무나도 유명해서, 황진이가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너무 유명해서 모든 벼슬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 황진이랑 어떻게 한번 하룻밤을 보내려고 막 찾아와가지고 들이대서, 심지어 어떤 승려가, 황진이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지 뭐 그런 걸레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녀는 걸레가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황진이가 승려를 찾아갑니다. 이 승려가 20년인가 30년 동안 그 면박 훈련을 하면서 고승의 형실이라서 이제 거의 뭐 하늘나라로 등선하다마다 하는 엄청난 유명한 고승을 찾아갑니다. 황진이가 이 고승을 찾아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황진이가 과연 이 승려는 진짜 20-30년 동안 수양을 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유혹을 했더니 이틀인가 3일 만에 얘한테 빠져가지고 20-30년에 해당하는 일이 무너지고 얘는 승려로 실패했다까지 이를 정도로 황진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얘가 유혹을 하면 그 당시 안 넘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황진이는 누군가에게나 아무에게나 절대 몸을 팔지 않았고, 유일하게 누구랑 결혼했어요? 누구랑 맞나? 몰라요. 알았는데 까먹었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과 황진이가 마음을 주고, 이 황진이는 얘한테만 마음을 준 마음만 간직한채 그 외에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네, 그런 거 백윤지 씨 알려주려고 혹시나, 창녀라는 말은 제가 그걸 비하하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제가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뭐 벌레 이런 얘기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네, 가는 겁니다. 자. 당했다. 자, 가봅시다.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어라는 뭡니까? 밑에 이거는 아무 뜻이 없는 약간 저어라 운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입으로 해놓은 겁니다. 뜻은 잘 없습니다. 이어라. 그래서 총 두어 집을 안개 속에서 나락들락. 지국총 어사와도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노젓는 소리와 노저을 때 외치는 소리, 이거는 약간 운율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맑고 깊은 연못 속에서 온갖 고기가 뛰어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온갖 뛰어놀고 있어요. 춘사는 봄입니다. 원래는 1, 2, 3, 4, 5, 6, 7 막 많은데 그 중에서 4와 7을 떼내온 겁니다. 방초를 밟아보며, 방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방초, 향기롭고 꽃다운 풀. 향기로운 꽃을 뭐예요? 밟아보고, 난초영지도 뜯어보고, 배세워라. 이건 전부 다시 운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업현주에 일업현주는 뭐예요? 한 척의 작은 배에 뭐를 실었어? 실은 것이 뭔가? 갈 때는 안개인데 올 때는 다리로다. 자, 처음에 춘사사에서는 온갖 연못 속에서 고기가 뛰놀던 모습을 표현했고 뒤에서 뭐예요?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가면서 갈 때는 안개뿐이고 올 때는 달이라는 거예요. 개더운데? 누르지 말랬지 왜 눌렸어요? 개덥죠? 잘못 눌렀어. 위에 눌렀어? 아니 쌤이 방금 잘못 눌렀어. 그래? 더워라. 자, 연잎 밥 싸두고 반찬일날 장만 마라. 연잎에 밥을 싸두고 연잎에다가 밥을 싸서 이제 다 뜯어라 청양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심한 백구는 날 쫓는가 재 쫓는가. 자, 여기서 자, 이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무심한 백구 할 때 백구가 뭔지 내 쫓는가 재 쫓는가가 뭔지 적어보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어부사지사에서 여기가 제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읽어볼게요. 가장 웃긴 사람 글을 뭐라고 해석해놨는지 볼 거예요. 해석 안 해놓으면 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자, 동건아 말해봐. 네. 뭔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제일 어부사시사에서 핵심 오브 핵심 해석해보세요. 뭔데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앞에서 예를 들면 맑은 연못 속에서 온갖 고기가 뛰놀고 나는 뭐 별거 없어요. 근데 꽃을 밟아보면서 영지 난초도 뜯어보자. 여기서 유유자적한 유유자적 여유로운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번에는 자, 연잎에 밥 싸들고 반찬 장만하지 마라 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안분지족. 제가 안분지족이 뭔지 알아요? 분수에 네,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자기 분수에 맞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분수에 맞게. 예를 들면 내가 돈이 2,000원밖에 없는데 10만원짜리를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돼요. 안분지족이 아니에요. 2,000원밖에 없으니까 2,000원도 감사히 여겨서 초콜릿 하나랑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마음. 그런 게 안분지족입니다. 이때 백구는 뭡니까? 적어볼까요? 갈매기입니다. 무심한 백구. 갈매기입니다. 갈매기가 나를 쫓고 있는가 아니면 쟤를 쫓는가, 자기를 쫓고 있는가. 무라일체입니다. 갈매기를 무라일체. 나와 갈매기를 똑같이 동일시하게 여겨요. 무라일체입니다. 저 무심한 갈매기는 나를 쫓고 있는가 아니면 쟤를 쫓고 있는가예요. 무라일체를 나타냅니다. 여기선 두 개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를? 바쁜 잎에다가 밥 싸서 반찬 장만하지 말고 그냥 와서 먹자. 안분지족의 삶. 그리고 무심한 저 백구 갈매기가 나를 쫓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를 쫓고 있는가. 갈매기 내가 갈매기인가 갈매기가 난가. 무라일체 자연친화.
사도적과 자연친화. 이거를 다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 청량립은 뭐 그 사갓 같은 거고 녹사 있는 비옷입니다. 근데 이런 거 단어까지 몰라도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파트고 이제 봄에서 하사는 뭐예요? 봄에서 시작해서 여름, 하, 여름까지 갔다가 이번엔 추사, 가을, 추, 가을로 갑니다. 세상 밖에 깨끗한 일이 어부생이 아니겠는가? 어부생에는 뭐예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부의 삶을 비웃지 마라. 뭐예요? 그림마다 그려져 있는 게 어부의 삶이라는 거죠. 어부의 삶을 뭐예요? 비웃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슨 옹이라고 하잖아. 무슨 옹 어떻게 써요? 희재옹 하면 뭐예요? 희재옹 할 때 희재옹. 예롱 하면 뭐예요? 옹이 붙으면 누구 말 끝에 옹 붙이면 얘가 나이 든 사람을 나타내요. 할아버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예롱 하면 예인 할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부의 나이 든 어부를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나이 든 어부가 꼭 있더라. 사계절 흥이 한 가지나 사계절 흥은 다 마찬가지나 그 중에서 가을 추의 강이 최고다. 가을의 강이 최고다. 가을의 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물수, 나라국. 그럼 나라국, 물수니까 뭐예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물나라. 지기네. 나도 몰라요. 쑥, 그래서 한번, 잠깐만, 쑥이 뭐라 돼 있지? 물수, 나라국. 독일도라네요. 몰라요? 작가가 응거하던 설명이래요. 보세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물로 된 나라에서 가을이 들어서 고기마다 살쪄 있다예요. 예은인가? 미안해요. 미안해. 장난쳐봤어요. 고기마다 살쪄 있다. 만경징파. 넓게 펼쳐진 맑은 물결. 넓게 펼쳐진 맑은 물결에 실컷 용려하자. 실컷 뭐하자?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있게 놀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있게 놀자예요.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좋다. 인간 뭐예요? 속세. 적으세요. 인간은 속세입니다. 속세를 보다 속세는 멀면 멀수록 좋다. 여기도 중요한 추사이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고기마다 살쪄 있다는 여유로운 모습이고요. 실컷 용려하자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인간 속세를 돌아보니까 멀수록 좋다. 멀어지자예요. 속세라고 멀어서 자연 친화적 삶을 살 자가 추사이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추사입니다. 긴밤에 눈 갠 후 눈이 이제 그쳤어. 그래서 경물할 때 경치와 세상 물정할 때 물이거든요. 경치가 어떻게 됐다? 달라졌다라는 거죠. 경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눈이 이제 개고 나니까 경치가 달라졌어요. 앞에는 만경유리. 앞에는 만경유리 뭐라 돼 있어요? 앞에는 유리처럼 맑고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아름다운 바다와 뒤에는 천척옥산 수없이 겹쳐져 있는 아름다운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이 사는 세계인가? 불자들이 사는 세계인가? 인간 속세가 아니로다. 이게 엄청난 뭐예요? 하늘, 천국 같은 곳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문제 쉽겠네. 자, 첫 번째, 보기를 참조해서 이 글을 감상해야 돼요. 수국은 뭐예요? 윤선도가 응거하던 전라남도 보길도를 말하는군. 나라수, 전라남도 보길도. 여기 있죠? 찾아야 돼. 전라남도 보길도에 머물면서 여기서 뭐라 했어? 수국에 할 때 나쁘지 않죠? 전라남도 보길도라고 인식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1번은 틀렸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딱 2번은 뭡니까? 실컷 용려하자는 여유롭게 뭐라고 돼 있어? 용려가 아까 여유있게 놀자. 근데 여유롭게 뭐하자? 놀자. 여유있게 놀자니까 경치를 즐기고 있는 윤선도의 흥취. 여기서 아름다운 경치와 어부의 생활을 흥취 좋죠.
전라남도 보길도 1번 찾아야 됩니다. 3번 인간 속세는 윤수한도가 지난날 비판하는 무리가 있는 세계. 이 지난날을 비판한 무리는 그의 등용을 반대하던 것들은 여기 속세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의미하겠군. 좋아요. 눈이 개고 나니까 경치가 달라졌다. 이제 경치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눈이 개고 나니까 경치가 얼마나 달라졌어요? 와우, 엄청난 바다와 엄청난 산이, 여기가 신의 세계인가? 불교의 세계인가? 이렇게 엄청난 곳을 하는데 갑자기 쓸데기 없는 표정을 왜 그리워합니까? 지금 자연에 지금 친화돼가지고 자연에 지금 푹 빠져 있는데 갑자기 표정을 왜 그리워합니까? 표정을 그리워한다는 건 다시 벼슬길에 나가야 되잖아요. 벼슬의 길에 다시 나가거나 아니면 왕이 그립습니다. 그립다라는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도 그립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선계불, 이게 신의 세계인가는 뭐예요? 아름다운 겨울 경치를 나타낸 거 좋죠. 왜 겨울 경치입니까? 여기에 동사 겨울동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정치에서 갑자기 뭐예요? 쓸데없이 표정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연결을 지으면 안 됩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걸 뮤지컬, 국악 뮤지컬로 공연을 하려고 해요. 의견입니다. 계절감을 드러낼 수 있는 무대 준비 개 중요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졸라 중요합니다. 어부로서 자신의 직업 정신, 어부의 직업 정신은 뭡니까? 물고기를 열심히 잡는 게 어부인데 물고기를 열심히 잡자라는 내용입니까? 어부로서의 직업 의식이 막 투철해요.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바다 배 타러 가가지고 열심히 일합니까? 배 타러 가서 열심히 일합니까 지금? 아니죠. 이런 분위기가 자기의 직업 정신을 나타내는 게 어부의 삶으로서 뭐예요? 경치를 즐기고 유유자적하게 조라일체 경지를 즐기고 있지 자기가 어부라는 거에 대해서 직업 의식을 느껴가지고 막 자랑스럽고 막 열심히 어부로서 일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배를 띄우거나 노젓으면서 지금 즐기고 있죠. 코러스로 뱃노래를 부르는 타. 좋죠. 코러스로 뱃노래를 부르면서 아까 어딨어요? 지국청 어사와 있죠. 코러스로 뱃노래를 부르는 게 아까 어딨어요? 있었어요. 내용에 뭐라고? 노젓는 소리와 노를 저을 때 외치는 소리. 이게 지국청 어사와랑 연결해야 됩니다. 좋죠. 다음. 무대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 안기에 껴서 신비롭게 보이는 어촌의 풍경. 나쁘지 않죠. 탈속적인, 세속적인 걸 벗어나는 걸 탈속적이라고 합니다. 세속적인 걸 벗어나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 너무 좋죠. 6번 넘어갈게요. 6번. 보기를 참고할 때 위글 이해할 때 밑줄치 내용이 잘 드러나는 거. 윤선도는 조선 선조 때 뭐예요? 강직한 성품인데 세속적인 현실에 부정적인 인식 너무 좋죠. 자, 세속적인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은 어디 있어요? 속세를 돌아보니 멀면 멀수록 속세에서 멀어질수록 좋다. 아까 제가 해석해줬죠? 다음 몇 번? 5번입니다. 속세와 관련된 건 인간이고 인간 속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자, 아까 뭐예요? 이미 보내고 났는데 다시 그리워하는 점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거와 동사사는 뭐였는데요? 동사사는 얘는 어떻게 했어? 얘는 눈이 갠 후, 눈 갰죠? 눈이 이제 갠 후. 그럼 눈이 개기 전에는 속세에 있었겠죠? 근데 눈이 갠 후는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이제 자연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자연의 위대함, 엄청 위대하고 좋았죠? 여기서 그리워 안 하고 있어요. 이걸 절대 그리워하지 않고 있어요. 윤선도는 동사사에서. 동사사는 후렴구를 사용해서 보기보다 음악성을 높이고 있다. 후렴구를 사용해서 보기보다 음악성을 높이고 있다. 봐야지. 동사사. 이어라 지국총 어사와라고 넣어서 음악성을 강화했다. 리듬감을 강화했다. 돼요 안 돼요? 음악성을 강화했다. 돼요 안 돼요? 후렴구를 사용해서 운율을 높였잖아요. 운율을 넣었잖아요. 음악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는 딱딱하잖아요. 어저 내일이와 그럴 줄 모르던가 아설하시면 가라마 구태구태야 보내오리 인자 나도 몰라더라. 근데 여기서는 중간중간에 이어라 지국총 어사와 하면서 음악성을 높였다. 좋네요.
동사사는 대상을 찬양하고 있지만 대상을 찬양하지도 않고요. 대상을 찬양한다 나쁘지 않아요. 자연, 대상이라는 게 자연을 찬양한다 좋아요. 하지만 누구를 보내고 그리워한다고 해서 저 세계를 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있진 않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답지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8번에서 10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의 단가 6장이에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면 되고 9번 뭐냐면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했다. 보기를 참고해볼까요? 이신의는 충절과 신의를 중시했던 사대부로 폐위, 인목 대비를 폐위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귀양 갔어요. 단가 6장은 귀양살이하면서 느낀 생각, 감정을 풀어낸 작품으로 자연물을 친화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감정을 투영하고요. 자연물에 자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유교적 이념을 지향하게 됐대요. 넘어갈게요. 10번. 기획 니은할 때 풀어봅시다. 한번 해석해볼까요? 자, 지금 귀양 갔습니다. 우리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추하고 갈 수 있으면 지금 귀양 가가지고 과연 어떤 느낌을 받을지 봅시다. 적객, 귀양살이 하는 사람.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에게는 혼자 사니까 벗이 없죠. 그래서 오는 게 뭐예요? 제비가 왔네요. 제비가 왔나봐요. 종일 하는 말이,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을 하는 것 같다. 말이 해석이 안 되죠. 어즈버, 중요한 건 내 풀어낸 시름. 별표. 시름이 뭐예요? 시름 뭔지 알죠? 슬픔. 내 풀어낸 이 시름이 뭐예요? 너보다 많다. 내가 지금 슬픔이 엄청나게 너보다 많다. 제비 너보다 뭐예요? 엄청 내가 슬프다. 이 얘기예요. 시름이 너보다 많구나. 인간, 아까 인간 뭐라 했어요? 네, 속세에 뭐예요? 유정한 벗, 속세에 있는 인정 많고 동정심이 있는 벗은 뭐밖에 없다? 아, 명월밖에. 자연, 달, 명월이 달이에요. 명월이 달밖에 없다. 이 달이라는 게 천리길을 멀리 가도 뭐예요? 가는 데마다 달은 따라다니죠. 따라오니 뭐예요? 반가운 옛 벗은,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벗들은 다 배신을 때렸겠죠. 얘를 배신 때렸겠죠. 이제 너밖에 없다. 이 달 너밖에 없구나. 내가 어딜 가든 달은 따라다니잖아. 달 너밖에 없구나. 그 다음 이제 6장, 이것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6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설, 월, 이게 설이니까 뭐예요? 눈이 왔겠죠? 눈이 왔는데 매화를 보려고, 우리 꽃을 보려고 잔을 잡고 창문을 열었는데 꽃, 섞인 꽃, 여유 있다. 지금 겨울 속에서 비바람이 치고 눈이 오는 겨울 속에서 너는 향기가 난다는 거죠. 이 지금 창문을 열었더니 겨울 속에서도 향기를 내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비가 뭐예요? 향기를 맡게 되면 애 끓는다. 얘가 이 향기를 맡으면 애 끓어서 뭐다? 찾아올까 뭐 하노라. 그런 얘기겠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 4장은 동일한 시어를 반응했다. 4장. 동일한 시어. 적개에게 벗이 없어 공량의 제비로다. 동일하는 말이 무슨 사설하는지 어지 뭐예요? 동일한 시어 자체가 없어요. 4장 끝. 자, 8번에 2번. 뭔데요? 5장은 서리적 표현. 서리적 표현. 자, 서리적 표현이 뭡니까? 서리법. 채은아, 서리법이 뭐예요? 그거 끝에 그거 약간 물음표. 네, 뭐뭐 하는 가. 실제로 물을 의도가 아닌데 뭐예요? 물음표처럼 하는 가로 끝나는 이런 부분. 또 있는 가. 이게 서리적 표현입니다. 명월밖에 없다를 표현할 때 없는 가. 이렇게 의문형으로 만들어내는 게 서리적 표현이고, 너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없는 가라고 서리법이 효과를 내서 정설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좋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서리법 표현들을 한번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잠깐 보고 갈게요. 서리법 표현들을 보고 갑시다. 자, 서리법 개념도 한번 볼까요? 서리법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짐짓 끄은 형식으로 제시해서 독자가 뭐예요?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표현법이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리법은 뭐예요? 서리법을 한번 볼까요? 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뭐뭐 하랴? 물어본 게 아니라 의문 형식을 띄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하면서 의문 형식을 띄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닌 거야. 돌아갈까? 까가 아니라 하다. 두려워하랴? 전부 다 의문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끝납니다. 이거 다 마치고 갑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2번으로 할게요. 9번. 너희가 이렇게 애달아서 집중 안 하면 더 천천히 보기 하나하나 끝까지 다 할 거예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자연물에 자신이 지향하는 유교적 이념을 투사하였다를 바탕으로 갑시다. 시름은 지금 슬퍼요. 그게 적객 뭐예요?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 적객이 아까 뭐였어요? 있었어요? 네. 기왕살이라는 사람. 네, 기왕살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 시름이 기왕살이로 나타나니까 나쁘지 않죠. 9번에 1번은 틀렸어요. 9번에 2번. 간대마다 따라오는 명언은 화자가 달이 지향하는 어디든지 따라가잖아. 신의가 투사됐다. 뭐예요? 신의를 중시해서 기양 갔잖아. 딸, 너 좋네요. 명화를 너로 지칭하고 묘화를 보려 자를 잡고 창문을 여는 행위에서 자연물에게 친화적인 화자의 시선. 나쁘지 않죠. 자연 친화. 묘화를 보려고 자연의 친화적이죠. 서로의 핀 매화. 이 눈이 오는데 지금 핀 매화는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찾아와도 꽃을 피우잖아. 화자가 아무리 혹독하게 사람들이 타협하고 할 때 나는 충절을 지켜서 꺾지 않죠. 나쁘지 않네요. 이 향기는 뭐예요? 귀양살이를 오기 전에 귀양살이 오기 전에 벼슬의 삶에 대해서 지금 벼슬했던 거를 지금 동경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는 꿋꿋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설사 귀양을 오더라도 이 충절을 변화시킬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유교적 이념을 투시하고 있잖아요. 유교적 이념을 자기는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향기는 유교적 이념을 지키고 있다라는 모습을 나타내는 향기인데 예전에 오기 전에 삶을 다시 다 돌아가고 싶다라는 동경이 없죠. 답은 5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답이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10번 기읍과 니은에 해당하는 걸로 올바른 것은 기읍. 기읍은 뭐예요? 기읍은 천리 맞아요? 종일 하루 종일 하는 말이고 여기는 천리를 멀다. 천리를 갈 때마다 따라온다. 종일과 천리. 자, 뭐예요? 기읍과 니, 자, 종일, 하루 종일 뭐예요? 말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천리를 멀다 해도 뭐예요? 달은 따라오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벗에 대해서 태도가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시간과 거리로 볼 수 있는데 자, 기읍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종일에서는 뭘 나타내고 뭐예요? 천리에서는 뭘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걸 맞추면 맞춥니다. 종일은 뭡니까? 기왕 가서 기왕 가서 시간은 많고 뭐예요? 말할 사람은 없는 상황을 드러내죠. 기읍은 기왕을 가서 시간은 많고 말할 사람은 없는 하루 종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왕 간 상황을 부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요. 니은은요. 속세랑 멀리 떨어졌다가 아니에요. 네, 천리는 뭐예요 지금? 천리길. 자기가 지금 있던 왕이 있던 곳에서 유배를 갔죠. 그래서 이게 천리예요. 분명히 일천리라는 엄청난 먼 곳으로 귀양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따라왔다? 달이라는 녀석은 나를 따라다닌다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자기는 귀양 온 처지를 천리길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달이 쫓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희재야? 그래서 기획은 뭘 나타낸다고? 귀양. 시간과 거리잖아요. 기획은 시간만 돼요, 거리만 돼요, 시간, 거리 둘 다 돼요. 둘 다 되잖아요. 와우, 다시 하자. 다시 10번 갑시다.
다시 기억. 자, 종일은 하루 종일이에요. 분명히 적게 내가 어땠어? 귀양살이를 했죠. 벗이 없어서 제비가 왔는데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을 하는가? 시름이 지금 너보다 훨씬 많구나. 종일 하는 말이니까 하루 종일 나는 뭐예요? 귀양을 와서 적게 귀양을 와가지고 친구도 없이 하루 종일 하는 말이니까 여기서 하루 종일이라는 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천리를 멀다 뭐예요? 속세에서 얘가 지금 뭐예요? 귀양 왔죠? 그러니까 천리를 가서 나는 귀양을 왔는데 이 귀양을 올 때 십새끼들이 전부 다 나를 배신 때리고 뭐예요? 연락 없죠? 근데 유일하게 나에게 유정한 벗, 동정심을 갖고 있는 유일한 벗은 명월밖에 없다. 전부 다 내가 유배 올 때 전부 다 여기서 아첨하면서 나를 따라왔어 안 따라왔어? 아무도 자기처럼 할 말 다 하고 귀양 안 왔는데 유일하게 뭐만 달만이 나의 심정과 똑같이 나를 따라왔다니까 달이 엄청난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천리라는 거는 뭘 나타내요?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거리를 통해서 뭘 하고 있다? 기양 왔다는 거. 여기서도 종일이 뭐예요? 거리보다 시간을 통해서 기양 왔다는 현실에 처한 상황을 뭐 하는 거다?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처한 상황을 시간과 거리로 기억, 니은이 각각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달이 뭐예요? 화자가 지향하는 신이 내 혼자 기어온 게 아니라 달도 나의 심리를 반영한 뭐예요? 존재라는 거죠. 신이가 투사된 자연물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